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과 라디오 전체 청취율 1등의 기쁨 나눕니다. 저희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오늘도 3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최강철 대표 인터뷰 관련해서요.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시죠, 최강철 씨.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문에 종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국문 연설문에는 종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 연설문에는 The war ended after 3 years of intense battle 이라고 해서 The war ended라고 하는 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요 내용을 언급한 점을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방한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그렇습니다. 실무회담을 목적으로 이제 방한한다는 발표를 오늘 대통령실하고 일본 외무성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가졌었고요. 그때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 이거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대북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걸로 전망된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방한은 2018년 2월에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한국을 잠깐 방문했던 이래로 5년 3개월 만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셔틀 외교의 복원입니다. 양국이 정례적으로 상대 국가를 이제 오가는 외교 방식인데 12년 만에 복원된다라는 점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가져올 거냐 하는 점일 건데요. 네. 일단 야당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동안에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혹은 반성을 직접적으로 표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YTN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굉장히 좀 발언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어서 혹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 측이 좀 조율 중인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점 왜 그랬을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뭘 들고 올 거냐 뭐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들고 온다기보다는 가지러 오는 거죠. 가지러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일정이 앞당겨졌을까 이런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확장 억제와 관련된 협의체 만드는 거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러한 이제 확장 억제 관련 이제 협의체나 이런데 일본까지 껴서 한미일이 이 미국의 어떤 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걸 앞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시작도 안 했다 그런 것은 검토도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일본 내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산케이나 이런 데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더러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워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왜 한국에 할 말 못하냐? 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라고 하다가 지금 이 일본의 어떤 핵무장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저런 논의를 하고 있으면 요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역할을 해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 이런 걸 통해서 사과를 하거나 뭔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한미가 논의한 내용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숟가락 얹으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줄 선물을 갖고 오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와야죠. 그래도 일본 총리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기대는 해봅니다만 어쨌든 됐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군사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정보 공유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본 그 현지에서는 지금 뉴스원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한일 관계 발근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 여당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참여 및 사과 문제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에 아직 큰 변화가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한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일본 극우에서는 가서 화끈하게 립서비스를 해주되,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더 떨어지면 일본한테 좋을 게 없으니 립서비스를 해주되 구체적인 약속은 하고 오지 말아라 라는 훈수를 두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그게 인터뷰에서 유재순 대표가 밝힌 정보입니다. 일본 보수도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요미우리 신문이나 이런 걸 대표하는 요 보수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 산케이라든가 그리고 자민당 내 소위 말하는 아베 신조 파벌이라든가 이쪽은 네. 기시다 우미오 총리하고는 이제 갈 길이 다른 거잖아요. 요 부류들은 예. 지금 파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뭘 좀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 공격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당당한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이제 사토 마사이사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일본의 극우파 의원인 것이죠. 네. 그 이제 참의원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한테 한국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다는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이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데 하면 안 된다.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뭐 지지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자, 다음 주 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중요한 강조점이 있을 때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가 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평가 그리고 의미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발언의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동안 좀 부족했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다고 얘기할 줄을 몰랐다.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만 하더라도 알링턴 국립묘지 뭐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장진호 전투 관련된 발언들도 뭐 여러 번 좀 치하를 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또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미군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 기념비, 그거 예산을 다 우리 정부에서 냈습니다. 260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표현 방식들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제 대통령이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이 태도가 이제 과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어떤 정치관의 극단적인 부분을 그 어떤 야당 세력의 전체인 양 이렇게 해서 그걸 네네. 공격하는 방식의 어법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국내에 정말 미국이 뭐가 고맙냐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뭐 반미 세력 이런 게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배출한 어떤 정치 세력 또는 우리 국가로서 미국의 그러한 이제 과거의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은 대통령이나 그러한 이제 주요 정치 세력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좀 극단적인 부분을 크게 이제 반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건 좀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제3자 변제라는 틀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강화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러한 방식의 성과, 사실상 많은 것들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가기 전에는 막 실질적인 핵 공유가 될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짚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건데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는 답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물음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핵협의 그룹 문제라든지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 그룹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의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고위급 상설 협의체 맞습니까? 차관보 간에 협의하는 걸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 이전에 확장억제 관련돼서는 사실 차관급 논의기구가 있거든요. 장관급 논의기구도 있습니다. 있죠. 이 머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나 다 떠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냐 이것도 논쟁적이지만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냐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비확산 기조가 분명하다. 그래서 사실 백악관이 이게 핵공유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핵공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핵공유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비확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확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명확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면 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 오히려 이런 얘기는 이 북핵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핵공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보수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도의 연장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겸허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좀 담백했으면 좋겠다. 막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무회의 발언 중에서 여기 직접 인용 그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자산과 관련해서 공동 계획, 공동 연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기자들이 바이든에게 공동 기획, 공동 연습 합니까?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이. NO!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이 똑같은 얘기를 바이든이 NO 했던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하시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바이든은 그러면 그 NO가 작년 12월 달에 NO가 YES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아까 짚어주셨지만 이 부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미동맹이 전환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더 충분히 해주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동안의 한미동맹이나 우리 군사동맹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기반이 핵이다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지금 다시 짜여지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이제 핵 그 비확산 기조는 바뀐 적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미국 이 NSC 국장도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핵 기반으로 하려면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든지 혹은 미국에 있는 핵자산을 우리가 사실상 공유받는 어떤 형식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걸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이 핵 기반으로 다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지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발언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지를 대통령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내용을 이 국무위원들에게 특별한 또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제 공개된 발언은 아니고 나중에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전한 내용인데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취임 1주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출범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국무위원들한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변화를 깊이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체감하실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변했는지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라. 이렇게 또 주문을 했다고 해서 그 변화를 굳이 종이에 연필로 써봐야 되는 건지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해준 기자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아예 그냥 화선지에다 먹물로 쓰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옆에서 누가 떡 썹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전영록 네, 씨의 뭐 사랑은 연필로 근데 쓰세요. 뭐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한 말씀이니까 이제 뭐 좋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한테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 이런 거 필요합니다. 거북한 그래야죠. 훈수를 좀 들어봐야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저희가 이런 데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 나라가 뭐 잘 되라고 하는 얘기 나라 망하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으시면 좀 반영을 해주시라 미워하지만 마시고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당에서는 뭐 소위 좌파 패널, 우파 패널 갈라서 몇 대 몇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소 고발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셔서 블루 패널, 레드 패널, 블랙 패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블루로 구분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심경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태영호, 이진복 공천 녹취록 공개됐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 야,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당선된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다는 건데요.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 대상으로 태영호 의원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이 녹취록의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이 발언을 고리로 해가지고 공천을 줄 수 있다 없다. 이 태최고위원을 질책한 의미로 좀 들리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보도의 다른 발언들을 보면 최고위원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천 관련된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이다. 아니면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과장한 거다. 대통령실을 내가 팔았다. 이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영호 최고위원이 만약 거짓말했다면은 보좌관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분인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그렇게 팔아서 보좌관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런 건 이제 부적절하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금까지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윤심 전당대회를 했고 그 윤심 전당대회를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뭔가 말 잘 듣는 사람들 공천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윤심 전당대회 결과물이 이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 된 것도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고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강남갑이라는 지역구는 여당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실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 상당해 보이고 또 과거에도 청와대 시절에도 청와대가 예를 들면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있을 법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정치적 맥락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거기서 대통령실도 돌아보고 여당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렇죠. 여론조사하고 공천 선거 전략 같이 논의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걸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는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예.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자, 이런 그 녹취록 나온 다음에 네. 태영호, 이진복 또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처음에 이제 MBC 취재기자한테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지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보도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과장을 섞어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보좌진한테 이제 거짓말한 셈이 되는 거고요.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말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좌진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역시 이제 이 어떤 설명, 해명을 이제 받아서 그대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기자들이 물었더니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느냐, 본인이 과장을 했다, 부풀렸다고 하지 않느냐, 팩트가 당무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제 재반박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따로 취재를 해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영호 최고위원의 의원실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의원실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의원이 참석한 그 회의 같은 경우는 따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회의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게 회의록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MBC 측에 전달된 녹음 파일의 내용이 지금 이것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추가로 보도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당 내부에서는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스개를 좀 하자면 보좌관들 이렇게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OTT로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초난강이에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초난강이 국회의원 비서로 나오는데 서울 그 국회의원 비서가 국회의원한테 복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들의 회의의 문화가 다른 의원실과는 꽤나 달랐다라고 합니다. 자아 비판을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보도들이 아마도 이전 보좌관들하고 취재를 한 내용으로 보여요. 이게 북한식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보좌관들. 취재의 중심이. 네. 예. 그 회의에서 이렇게 그런 회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게 아마 그냥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어쨌든 이진복 수석은 정무수석이냐 당무수석이냐 이런 질문에 지금 처해 있다. 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 자진 출두했다가 조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입을 위한 출입을 시도를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일단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일단은 조사 대상자로 올려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입장문을 별도로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검찰에 대해서 인생털이 수사라든지 뭐 인격 살인이라든지 이중 별건 수사다, 총선용 정치 수사다 이런 식으로 기획 수사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후원 조직이자 연구소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이라고 하는데요. 먹사연에 대한 개인적 자금 조달 의혹 수사하는 거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게 수사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와봐야 조사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마도 압수물을 일단 분석하고 나서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사 마지막 단계에 진행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됐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단서가 확인됐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획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맞섰고요.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구속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뭘 사과하는 건지를 밝히지 않아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야박하죠. 네. 뭐 롭에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줬다 그러는데 가면 뭐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야박하다. 근데 이게 수사의 순서가 그렇다고 하면 또 뭐 검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러한 이제 행동들은 정치적인 의미인 거죠. 결국은 정치적인 네. 어떤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신뢰롭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것에는 지금 수사 상황이 원래 이제
강래구 씨로부터 시작된 조성된 돈이 거길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이제 확대된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선 자금을 마련한 전반에 대해서 지금 들여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항의하는 스탠스이고 그런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좀 여러모로 좀 의문이고 아쉬운 건 그럼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계속 상황은 진행이 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뭔가 당을 혁신하고 또는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보여서 저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뭔가 이 전월 점검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곳이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일정을 쭉 얘기를 했죠.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관련된 일정을 고지를 했는데요. 다음 이제 의원총회 때 혁신을 위한 당 혁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어떻게 열지를 논의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좀 신중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다음 의원총회에서 혁신총회가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혁신의총에서 그 소위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취에 대한 예, 거취 등을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